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 우리 손주의 발표를 맡게 된 우승현입니다. 저희 주 주제는 이제 세계 대학 순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스팟파이어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출처 보시는 것처럼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스라는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그 중에서 타임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도입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대학교를 소개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이제 국가별, 지역별, 국제 점수별, 교육 점수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페이지의 구분 기준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변수에는 월드 랭크라든지 세계 대학 순위, 대학 이름, 속한 국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데에는 티칭, 교육 여건, 대학의 국제 점수, 연구 실적, 논문 피 인용도 그리고 이 4가지 항목을 평가 항목의 총 점수로 만든 토탈 스코어를 사용하여 변수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대학 정보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국가별 최고 대학 정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연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를 만들어 놨고요. 바로 옆에 국가별 위치에 보시면은 주요 맵을 통해서 마킹과 나라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마킹을 보시면 미국의 마킹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뜻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순위권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2011년도에 하버드 대학교가 총점 96.1점으로 1등이었다. 그리고 학생 수는 대략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별 대학교 탑 10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2011년도에 1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대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을 클릭을 해보시면 2011년도에는 2위였지만 2012년부터는 쭉 1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년도 자료로 연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바로 옆에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하버드 대학을 클릭을 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2011년도에 포항공대가 총점 75.1점으로 28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2011년도에 28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포항공대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랑 비교를 하면 둘의 대학교 순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국가별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대학 정보와 같이 연도 선택 바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국가별 평균 점수에 대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별로 나라를 다 넣고 색깔별로도 나눠 놨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미국과 싱가포르가 국가별 평균 점수가 토탈 점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싱가포르가 65.6으로 살짝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X축은 총 세계 순위를 기준으로 나타냈고 Y축은 총 점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세계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학교가 되겠죠. 세계 순위가 낮을수록 총 점수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세계 순위와 총 점수는 정비례한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200 랭크에 속한 대학 수가 나타나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도별로 각각 탑 200 랭크에 속한 대학 수를 더했을 때 437개의 대학 수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2016년도에는 몇 개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냐를 보려면 63개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세계 순위가 낮을수록 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 대학교는 포항공대가 되겠죠. 순위가 제일 가장 낮은 대학교였으니까.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도별로 각각 탑 200 랭크에 속한 대학 수를 더했을 때 23개의 대학이 탑 200 랭크에 속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2016년도만을 확인해보면 4개의 대학교가 2016년도에 탑 200 랭크에 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컨트롤을 클릭한 채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연도 안에서 얼마나 대학이 속해 있었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더 클릭해도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탑 200 랭크에 속한 항목에는 지역, 평균 점수, 대학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메리카를 이렇게 여기서 누르게 되면 지역, 평균 점수, 속한 대학 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클릭을 하면 이제 2015년도에 대한 아메리카의 지역, 평균 점수, 대학 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만약에 유럽을 클릭을 하면 유럽에 대한 지역, 평균 점수, 그에 속했던 대학 수, 탑 200에 속했던 대학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 여건, 국제 점수, 연구 실적, 논문 피 인용도. 앞에 소개해서 소개해드렸던 네 가지 변수들에 대한 항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과 크기가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점수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아시아가 교육 여건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색깔도 진하고 크기가 가장 큰 걸 보아서 교육 여건에 대한 점수가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점수를 예로 들면 오세아니아가 색깔도 진하고 크기도 큰 걸 보아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국제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유럽을 클릭하면 유럽에 대한 교육 여건 국제 점수, 연구 실적, 논문 피 인용도가 눈에 띄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인 국제 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고, 밑에 순위를 보시면 이제 미국이 이 그래프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은 이제 미국 지역에서 순위권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많은 순위권 대학교들을 배출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은 영국이 되겠고, 그 다음은 캐나다. 면적 순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륙별로 색깔을 나눴는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대륙이고, 이렇게 색깔별로 대륙의 크기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국제 점수가 약 53.8점이고 국제 학생 비율이 약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는 국제 점수와 국제 학생 비율을 X축, Y축으로 나눠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똑같이 컨트롤 누른 다음에 영국을 해서 미국과 영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영국이 미국보다 국제 점수가 높고 국제 학생 비율은 영국이 40%, 미국이 20%로 약 2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나라를 클릭하면 국제 점수와 국제 학생 비율을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교육 페이지를 확인하겠는데요. 똑같이 연도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바가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순위권 내에 있는 대학을 배출해낸 나라들의 순위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똑같이 미국이 가장 많은 대학교들을 배출해냈다고 크기만 봐도 알 수 있고, 똑같이 클릭을 해보면 이제 아까 4개 변수 중에 평가 항목 4개 변수 중에 연구 실적과 교육 여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2011년도와 2010년도 사이를 기준으로 연구 실적과 교육 여건의 점수를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X축이 연구 실적, Y축이 교육 여건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직선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을 예로 들었을 때 똑같이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클릭을 해봤을 때 영국이 미국보다 연구 실적과 교육 여건이 대체적으로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몇 개를 클릭을 해봤을 때 영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연구 실적과 교육 여건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별, 그 내의 국가별, 그 안에 대학별로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대학들의 평가 항목을 비교해봤는데요. 어느 지역의 대학교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스파파이어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대학 순위를 여러 관점에서 비교해봤을 때 미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든지 우리나라 대학도 순위권에 몇 개의 대학교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를 알고 싶은 정보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